안녕하십니까, 백종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시니어 중장년을 위한 창업을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6차례 강의까지 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자영업을 창업으로 고려하고 계시는 우리 시니어 중장년 창업자를 위해서 자영업 창업 시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자영업 창업을 할 때 원래 기본적인 틀처럼 중장년이 갖고 있는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를 먼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 중장년이 가지고 있는 시니어들이 갖고 있는 큰 장점은 지금 보시는 것 외에도 있을 수 있지만 크게 카테고리화 한다면 어떤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거나 인적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준비된 돈이, 축적된 돈이, 누적된 돈이 좀 많이 가지고 있거나 또는 새로운 교육과정을 통해서 창업의 기회를 발굴하고자 그 과정을 이수했거나, 물론 이 밖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과정이 있다고 전제할 때 예컨대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이 자영업 창업에 무엇이 가장 강점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판단해 보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다 혹은 전문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전문 자격업에 도전하셔서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런 것을 창업하는 형태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니면 내가 지식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국어나 수학이나 이런 것을 교육기관에서 있었다. 그러면 교육 서비스업으로 학원업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내가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술을 다시 이제 자영업을 위한 기술이냐를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이를테면 미용실을 낸다든가 헤어샵 또는 컴퓨터 수리업을 낸다든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다양한 네트워크가 결국 내가 직장생활을 하거나 여태까지 살아왔던 것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있는 역량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네트워크는 가장 활용할 때가 많죠. 그래서 음식점, 가맹점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 기타 서비스업으로 보험 영업도 해볼 수 있을 것이고 또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역의 견고한 네트워크를 갖고 있으면 어떤 형태의 창업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것이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쉽지만요. 실제적으로는 본인이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도 내가 훌륭한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많이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막상 창업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을 비즈니스의 수단으로 가용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생각보다 녹록하거나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죠. 반면에 이제 자금이 있을 경우에는 자금을 투자의 개념으로, 투자 창업의 개념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본인이 몸소 뛰거나 아니면 우리 중장년께서 직접 내가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가게가 저절로 돌아가게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예컨대 무인 점포라든가 아니면 고시텔이라든가 그것을 이제 어떤 매니저한테 맡기는 형태가 되겠죠. 이런 창업도 자영업 창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이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경우를 다 한번 고려해 놓고 생각해 봐야겠죠. 이렇게 점포형 창업을 하는 창업자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 몇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요. 자영업 창업은 결국은 점포를 할 경우에는 입점이 반 이상, 심지어는 거의 60%에서 70% 이상을 결정짓게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서 장사를 할 것이냐, 어디에서 사업 개시를 할 것이냐가 그만큼 매우 중요하고요. 또 어떻게 특정 지역에 입점을 한다는 얘기는 점포를 개선하는 비용이 들 뿐만 아니고 보증금도 묶이게 되고 월별 지출 비용이 생기게 됨에 따라서 선투자금이 돈이 먼저 필요한 돈이 반드시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업종을 한 번 선택하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음식점을 하시던 분이 갑자기 나 음식점 장사가 안 되니까 카페로 바꿀래 하면 인테리어 비용 다 바꿔야죠. 원래 있었던 덕트라든가 아니면 기타 시설들 다 바꿔야 되는, 계속해서 돈이 소요되게 되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업종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입지 상권은 우리가 어디 특정 지역에 들어갔을 때 입지를 해서 들어갔을 때 나 혼자 여기 칼국수를 나 혼자밖에 안 팔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칼국수를 팔지만 그 동네 그 지역에 칼국수가 장사가 잘 된대 라는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다른 칼국수, 엄마 손 칼국수, 아빠 손 칼국수, 애기 손 칼국수, 경기도 칼국수 다 들어온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입지와 상권은 내가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는 시기가 정해져 있고 독점 기간이 끝나면 피할 수 없이 경쟁하셔야 한다. 언제든지 경쟁 점포가 생길 수 있다는 걸 고려해 두셔야 합니다. 또 하나요. 특히 가맹점 창업의 경우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우리 소비자는 특히 소비성 제품을 쓰거나 소비하는 경우에 음식점이라든가 뭐 이런 거, 헤어라든가 이런 것이 그런 얘기인데요. 유행에 매우 민감합니다. 유행에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수시로 2년이나 3년 주기로 바뀝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하나의 브랜드가 갖고 있는 주기를 통상적으로 3년에서 5년 정도로밖에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만큼 소비자가 갖고 있는 취향과 그 유행에 대한 민감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선택하고 있는 업종이나 아이템이 혹은 브랜드가, 트렌드가 이러한 유행의 기간이 짧으냐, 넓으냐, 또 유행의 민감성에 어느 정도로 대응할 수 있냐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 하나요. 창업을 할 때 입점해서 인테리어하고 공사하고 보증금 내고 다 마쳤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영업을 개시하는 단계에서 오픈 비용이 또 듭니다. 우린 보통 그걸 초도 비용이라고 얘기하죠. 다 비어진 냉장고를 선입선출해서 채워 넣어야 되기도 하고요. 또는 이제 가게가 오픈을 함을 알려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들기도 하고요. 또는 음식점의 경우는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기간이 상당 기간 동안 1, 2주 동안 맞춰봐야 되는데요. 주방하고 홀하고 뭐 이렇게. 그때도 사실은 돈을 벌지 못하면서 영업일수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픈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창업 비용 외에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또 오픈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검토해야 될 거 있습니다. 최악의 변수를 반드시 검토해야 된다. 왜냐하면 점포형 창업은 입점하고 나면 쉽게 입지를 바꿀 수도 없고 업종을 바꿀 수도 없고 품목을 바꿀 수도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거기에 입지해서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한 번 정도는 한번 최악의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최악의 시나리오는 뭡니까? 첫 번째, 근처에 내가 어떤 점포를 냈는데 훨씬 더 규모가 큰 것이 들어와가지고 규모가 크면 어떻게 되죠? 주차장도 크고요, 시설도 편리하고요, 최근 시설이고요, 나중에 들어왔으니까 그럼 집객력, 손님들을 이렇게 모으는 효과가 큽니다. 아니면 내가 점포를 열었더니 옆에 큰 빌딩이 생기고 빌딩에서 백화점에서 갑자기 여러 가지 음식점들을 모아놓고 그 안에 나와 경쟁할 수 있는 점포가 생겼다. 그럼 고객들은 내 가게에 오는 것보다는 백화점에 주차하고 여러 가지 시장을 보면서 거기에 올라가서 음식점을 먹는 게 훨씬 더 편리하죠. 이렇게 건물이 크고 규모가 클수록 집객력이 더 크게 됩니다. 그런 것이 발생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임대료를요. 갑자기 건물주가 올려버렸습니다. 50% 이상. 그랬을 때 내가 버텨낼 수 있느냐. 물론 이거는 그런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기도 합니다만 한 번 정도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은 또 세 번째는요. 내가 들어가고 있는 원재료가 수입에 의존하거나 지역에 있는 어떤 산물이라고 본다면 특히 농산물 같은 경우가 있는데 배추값이 폭등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원재료값이 폭등해도 현재의 가격을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대책은 뭐가 있지? 라고 한 번 정도 점검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또 하나, 저가 경쟁 점포가 들어왔다. 근데 이제 최근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런 거죠. 아주 훌륭한 커피숍이 섰는데 저가 브랜드 1,500원에서 800원 정도 하는 커피숍이 막 생겨버리면 가격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저가 경쟁 점포가 등장해서 동일한 제품에 대해서 다소 품질은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현격히 낮췄을 경우에 과연 유지해낼 수 있느냐 또한 점검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처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급변하는 어떤 변수가 등장했을 때 내 가게를 매출이 전 국민이 다 떨어진다고 한다면 내 가게를 매출이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도 한 1, 2년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가까지도 최종적인 시나리오에 놓고 마지막 시나리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성공하는 노하우를 몇 가지를 딱 짚어드리면 이런 거죠. 사업가적인 마인드가 필요하다. 이제 내가 경험해 본 일을 한다면 아무래도 익숙해지겠죠. 그리고 내가 사업을 시작할 때 목표를 딱 설정해 놓고
단계적으로 작게 시작해서 점차 점포와 아이템을 확대해 나가는 전략을 해나간다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겠죠. 운영을 할 때는 종래 직장에 있었던 분들이 특히 이제 굉장히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인데, 내가 쓰고 있는 모든 내역과 내가 벌고 있는 모든 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현금 흐름을 관리함으로 인해서 비용의 절감 요소를 찾아낸 노력, 그리고 또 직원들과의 소통, 또 좋은 원자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급망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준비해 놓는 것, 이런 것들이 효율적인 운영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찾아서 상호간에 할인도 해주고 하는 것도 최근에 들어서 매우 중요한 성공 포인트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결국 사업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사업을 유지하려면요, 재구매가 발생해야 됩니다. 재구매가 입정한 점포에서는 매우 중요한 지속력 요인입니다. 재구매가 발생하려면요, 충성 고객이, 회원 고객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런 충성 고객이 확보하는 건 마케팅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대체적으로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지역 내 그 가게가 갖고 있는 명성과 평판이 되겠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게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나가면서 효율화를 추구하고 전략적으로 제휴하면서도 사업가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어떤 창업을 유지해 나간다면 성공적인 창업에 훨씬 더 유리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소상공인이 자영업을 창업했을 경우에 점검해야 될 것 중에서 몇 가지 하나 짚어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 보면 소상공인 자영업 혜택 할인 혜택 계산기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소상공인 혜택 계산기라는 걸 치시면, 내가 비용 부담을 절기 위해서는 정부가 비용 부담을 절기 위해서 지원하고 있는 정책 무엇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렇다면 얼마가 줄어들 수 있는지, 인건비는 내가 줄일 수 있는 것이 뭐뭐뭐가 있고 그 지원금을 활용한다면 얼마를 줄일 수 있는지, 사회적 안전망도 마찬가지로 해서요, 그거를 계산하기를 눌러서 족구된 값을 넣으면 내가 정부 지원이나 국가가 그런 혜택으로부터 금전적으로 혜택받을 수 있는 걸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사업을 창업하실 때 해보시면 좋겠고요.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을 반드시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죠. 이를테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사업, 또 신상업 창업 사관학교, 또 소상공인 작업환경 개선 사업 등등등 보이는 것처럼 이런 내용들이 수시로 공고되고 사업 내용에도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면 소개되어 있으니까 내가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어떤 부분을 정책적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반드시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영업 창업이 아니라 기술 창업에 대해서 보다 세부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과 어떤 관점으로 기술 창업을 봐야 되는지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